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 취업에 의해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별로 한 게 없는데 벌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원래 제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앞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장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최대한 듣기 편한 수준까지는 제가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에 의해 세 번째 이력서인데요. 이 이력서가 굉장히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력서를 강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력서는 이제 처음에 누구나 그냥 이렇게 급하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이력서 양식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컴퓨터라니까요. 다운받거나 극히 드물게 자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맞춰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더니 여러분이 아직 댓글로 반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의외로 공무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행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이어서 공공기관, 이른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기업에 대한 소개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 보면은 일단 전국 단위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 단위 공기업에 일단 내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가고 싶은 분이라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열심히 들어가 보셔야 되죠. 왜 열심히 들어가야 되냐? 흔히 하는 말로 공공기관, 전국 단위 공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한눈에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공기관 정보,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2020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40개입니다. 이 전국 단위의 340개라는 거는요, 일단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보다 이 340개 곱하기 한 5 정도를 하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기업이 36개. 공기업은 직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꾸준한 그런 곳을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36개인데 이 정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이 95개, 이것도 역시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데 공기업이 아닌 것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 준정부 기관이라 그러면 정부 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준정부 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공기업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통칭해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 어떤 목적이 뚜렷한 일을 하는 기타 공공기관이 209개인데요. 역시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모두 섞어서 말을 해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곳 아니야? 그냥 정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실 입장에서는
모두 다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은 일단 네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형. 자, 시장형이라는 것은 전기와 가스, 누가 봐도 사회 간접 자본을 관리하는, 앞으로 영원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굉장히 크고요. 수익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시장형 공공기관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준시장형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장형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시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런 곳들을 얘기합니다. 뭐 지금 이 홈페이지 예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곳을 준시장형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형이라고 있죠. 자, 기금관리형은 어떤 국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자, 그게 기금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수익,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당연히 납부하는 그러한 금액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금액의 총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다 동네 근처에 하나씩 지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집행형 공공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정한 기관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한국장학재단. 정부에서 하기가 좀 굉장히 단위가 커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전담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국가장학금형,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곳들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죠.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4가지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기관은 제가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것만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요.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알리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떤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를 더 알고 싶거나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 알리오 플러스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자세한 정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어느 공공기관에 회의실을 빌릴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쯤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공공기관을 가실 분들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한두 번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긴 홈페이지인데 좀 여러분들께서 특히 저한테 배우신 분이라면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첫 번째 전국 단위 공기업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방공기업인데요. 지방공기업은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또는 클린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는 아닌데 그 지역에 어떤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곳, 이런 데를 말하고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 공개 시스템, 자, 잡클린아이.go.kr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면
우리 집 주변에 지방 공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새삼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의외로 잘 모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관리공단, 무슨 도시공사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주차 관리하는 곳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요, 상수도 관리하는 곳 아니냐, 하수도 관리하는 곳 아니냐,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 아니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유통하는 곳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거기 그냥 헬스클럽 뭐 운영하는 데 아니야? 수영장 운영하는 데 아니야?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엄연히 그 지역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또는 태어났고 나는 이 지역에 대해 웬만한 뭐 지리, 지형, 지물 특징을 좀 알고 있다. 나는 뭐 우리 동네 이름을 딱 대면 거기가 어떤지 뭐 이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 이러한 분이라 그러면 지방공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공기업은 그 지역에 한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방? 그럼 작은 거 아니에요. 자,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산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 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막연히 작다,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방공기업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 만약에 이런 곳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나는 정말 들어가고 싶다, 난 여기서 취직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사이트는 반드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참고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 텐데요.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뭐 공공기관이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그 이름, 명칭이 다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몇 개만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뭐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 시장형 공기업이죠. 준시장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것이 준시장형 공기업. 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곳들이죠. 자,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 그 준정부기관, 자,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관광공사, 뭐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곳들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제가 말했던 아까 4가지 유형이요. 계속 이제 이어서 뭐 엄청나죠. 그 뭐 무슨 진흥원, 무슨 개발원,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도로교통공단, 여러분들 면허증 발급받을 때 가는 곳이요. 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은 무슨 연구원, 무슨 병원, 뭐 도립병원 같은 이런 병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기술원, 뭐 무슨 연구원, 진흥원, 뭐 이런 곳으로 돼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뭐 예술의 전당, 뭐 영상물 등급위원회, 우리가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영상물 등급 판정하는 곳이요. 자, 그리고 뭐 어마어마해요. 제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곳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공공기관을 몇 개를 딱 골라가지고 일단 지역, 그리고 기본적인 소개, 이런 것은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어떤 그 성의가 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력서 첫째 시간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현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